안녕하세요. 정신건강에 관한 질문을 명쾌하게 답변해드리는 2차 랜선 캠페인 정신건강 무엇이든 물어보 세종입니다.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이현지입니다.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현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번에 센터장님께서 혼자 음, 너무 어둡게 나오셔서 오늘은 좀 밝은 분위기를 내보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좀 그랬죠? 좀 어두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선생님이 나오니까 훨씬 더 좀 화사해 보이고 그게 좋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번 1차 캠페인 때 댓글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음,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추첨하여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채택되지 않으셨다고 해도 저희가 댓글로 꼭 답변을 남겨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물어보세죠.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음. 윤땡주님, 약을 복용하면 정말 인지 기능이 음, 떨어지나요?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많은 많죠. 네네.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음, 그런가요? 네, 이게 약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굉장히 약을 우리가 많이 먹는 편이죠. 평소에도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라든지 뭐 기침이라든지 혹은 뭐 가벼운 소화불량 이럴 때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먹잖아요. 근데 어떤 약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치료할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좀 주의해야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약들을 보통 우리는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약들 중에서는 이런 전문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 설명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시면 나오는 문구 중에 몇 가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뭐 약을 먹고 나서 운전 등을 하시는데 주의하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다. 이 문구가 어떤 얘기냐면은 진정, 그러니까 좀 졸리거나 늘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 약들을 먹을 때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졸리고 처지다 보니까 좀 이런 정밀한 작업이나 좀 주의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좀 이렇게 힘들겠죠. 아무래도 좀 졸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먹고 나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실제 지금 질문자분이 물어봐 주신 인지 기능이 떨어지냐라고 하는 질문은 대답을 그냥 해드리자면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졸리거나 좀 늘어지거나 처지거나 이런 현상들은 거의 그냥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즉 약을 먹을 땐 조금 그런 느낌이 있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좀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좀 뭐 심지어 뭐 치매에 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지 거의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볼게요. 요약을 해보자면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졸리거나 처지는 일은 약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뭐 인지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장기간 복용했을 때 치매에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땡선님, 출산 후 우울감은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까요? 호르몬이 정상화되면 괜찮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출산 후 여성의 80% 이상, 거의 대부분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맞나요? 어, 이제 출산하고 나면 사실 이제 아이를 이제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호르몬이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호르몬은 사람의 기분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성이 호르몬이 좀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가 몇 차례가 있습니다. 살면서. 예를 들어서 사춘기 시기가 아마 그런 시기일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폐경기. 이 시기 두 번이 여성의 인생에서 이제 호르몬이 변화되는 굉장히 큰 두 번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울증이 여성의 인생에서 언제 제일 많이 발생하느냐 이걸 이제 알아봤는데 요 두 가지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우울증이 호르몬과 이제 굉장히 이런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임신과 출산은 사실 그 자체로 굉장히 축복받고 감사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신체적 변화나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출산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사실 남편과 둘이 산다든지 뭐 이러다가 또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또 밤새 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이런 환경적인 변화까지 겹치게 되면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조금 이제 또 애를 낳은 뒤에 또 어느 정도 약간 공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 기분이 좀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산후 우울감, 뭐 영어로 이제 뭐 마터널 블루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이제 원래 자연스럽게 조금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마터널 블루, 산후 우울감 이런 증상들은 다행히도 환경에 내 몸이 적응을 하고 또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가 되거든요. 이러면서 많이 이제 좋아지고 기분도 많이 나아져요. 근데 가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우울한 기분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몇 주 뭐 정도가 아니라 뭐 한 서너 달 이상 계속 간다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심하다 못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이가 너무 미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가끔 뉴스에 보면은 뭐 좀 끔찍한 예이긴 합니다만 뭐 영아 살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가끔 이제 임산부 출산하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산후 우울증, 이게 우울감이랑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한 분들에게서 일어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어떤 기분 저하, 좀 공허감 이런 정도는 좀 기분 전환을 하거나 좀 이게 뭐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좀 이런 것들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만 좀 심각한 수준의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무기력이라든지 무의욕이라든지 뭐 우울감, 어떤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고 시킨다면 반드시 어떤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최땡준님, 평소 유리 멘탈이라 상처나 충격을 잘 받아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 불면증 등 몸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더 깊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을지, 그리고 요즘 더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마음을 편하게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현희 쌤은 강철 멘탈이죠? 저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네. 뭐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이 이제 뭐 멘탈 잡아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유리 멘탈이다. 뭐 유리 멘탈을 넘어서서 뭐죠? 뭐 쿠쿠다스? 쿠쿠다스, 쿡땡다스 멘탈이다. 뭐 이런 응. 이야기들도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좀 쉽게 당황한다. 쉽게 좀 이제 뭐 어려움을 느낀다. 뭐 작은 일에도 되게 걱정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보통 유리 멘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약간 유리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많고 주변에서 이게 나를 쳐다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사실 지금 촬영하는 것도 정말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되게 표정이 네. 빨갛죠?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별거 다른 일에도 이렇게 걱정이 좀 많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걱정이나 어떤 고민이 많이 될 때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 걱정을 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든지 아이들과 논다든지 뭐
내가 어디에 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나름대로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걱정을 하다 보면 그 업무를 하는 시간들에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되 또 일을 할 때는 에이 그냥 밀어놓고 그냥 일만 하자. 그냥 그 생각은 나중에 해결해야지라고 걱정하라는 시간과 내가 일을 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잘 나눠서 내 일상생활의 리듬을 깨지지 않게 되게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하던 일상에 어떤 이런 걱정이나 불안을 좀 끼어들지 않게 하려고 좀 이렇게 따로따로 시간을 잘 분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지금 질문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고민, 걱정, 뭐 이런 불안들이 일상생활 중에 계속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이나 어떤 그런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할 때도 영향이 갈 정도로 계속 걱정을 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정신과에서는 범불안 장애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뭐 그런 건 않겠지만 가끔은 이제 이런 진단을 받게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항상 몸이 피곤해요. 대표적인 증상이 항상 몸이 피곤하다, 몸이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호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생각을 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걱정이 많으니까 몸이 나만하질 않는 거죠. 계속 걱정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항상 피곤하고 소화불량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몸에 좀 자잘한 증상들을 또 쉽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좀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 방법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을 좀 복용하면 또 굉장히 편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문을 하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혹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좀 상담하시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뭐 저희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나눠보셔도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정신건강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관련된 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연락을 주셔도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고땡경님, 정신건강 개선에 대한 시각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1차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학창 시절부터 가진 완벽주의 성향, 강박적 사고가 성인, 최근 출산 후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박적 행동, 뭐 예를 들어 반복적인 확인 같은 것을 해야지 안심이 된다곤 하네요. 이런 강박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기질적으로 걱정, 불안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예상하지 않은 계획에 벗어난 새로운 상황, 돌발 상황에 많이 힘든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 생각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박은 사실 이제 정신과, 정신건강의학 뭐 이런 분야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리한다, 체크한다, 뭐 청결이나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뭐 대칭, 배열, 뭐 혹은 이제 매일 어떤 일정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강박 행동이고요. 어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어떤 사고가,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리자면 마치 종이에 습자지에 뭐 물이 스며들듯이 뭐 이렇게 생각이 끊임없이 침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박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게 굉장히 좀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해보자면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왔다가 또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이제 밀물 썰물이죠. 네. 이런 거에 이제 증상의 양상을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출산하시고 더 심해졌다고? 네. 아마 대처 방법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런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이제 노출법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 속에서 해볼 수 있는 연습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여러 가지 강박 증상들 중에서 손을
반복적으로 씻어야 되는, 내가 이제 손이 더러운 것 같고 손에 뭔가 묻은 것 같고 세균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들 때문에 손을 굉장히 많이 씻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을 이렇게 정반대로요, 약간 좀 더럽거나 찝찝한 이런 물건을 좀 들고 나서 그 상태로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견디는데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서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불안감이 좀 감소하고 좀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내가 손을 씻어야 되겠다, 더러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손을 바로 씻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런 생각에 바로 행동이 반응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자체가 불안감을 악화시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이제 정신과에서는 이제 인쟁동 치료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박증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이기도 하고요. 거의 최고의 치료 방법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쉽게 당황하거나 안절부절해하거나 이렇게 좀 불안할 때 사실 혼자서 이걸 이겨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런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방문해서 뭐 이런 강박증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고 치료 방법이나 치료 계획 같은 걸 짜보시면 아마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질문해주신 분께서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출법, 이런 것들을 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서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땡연님, 정신과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정신과에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는데 늘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뭐 F코드가 남는다, 정신과를 가면 좀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뭐 향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센터장님은 이제 상담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하실 때 어떻게 주로 말씀을 하세요? 일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이 병원에 가는 게 왜 필요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면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혹시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지 않죠? 네. 저 사실 네. 저도 병원 가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서. 심지어 저는 이제 의사인데도 전 병원에 가는 게 싫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약을 먹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주사 맞는 것도 싫고. 하지만 우리는 병원에 가죠. 왜 가냐? 필요하니까. 안 아프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피가 나서 가기도 하고, 열이 나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우리가 생활할 때 불편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신과는 좀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아픈 것도 아니죠. 열이 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이는 증상들이 이게 우리가 흔히 신체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불안이 심하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뭐 불안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저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니까 사소한 불안감은 정말 어느 누구라도 그쵸. 다 느낄 것 같아요. 게다가 슬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슬픈 게 사람이 정상이고. 맞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병원에 가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너무 좀 심하거나 너무 오래 가거나 힘들어서 생활하는데 불편감을 준다라고 할 때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이런 증상이 있으니 병원에 가야 된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생활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병원을 어떤 가라. 도움을 네. 받는 게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편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죠. 네. 선생님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병원 기록. 맞아요. 네. 기록 얘기 정말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뭐 병원의 기록에 남으면 취업에 문제가 된다. 뭐 나중에 군대에 갈 수가 없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든 뭐든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보험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편견은 정말 많은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 사실이 아니고 네. 다 그런 편견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됐거든요. 그럼요. 조금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려볼까 해요. 사실은 이제 제일 병원에 가기 좀 두렵게 만드는 게 우리가 F코드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F코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질환의 어떤 진단의 카테고리가 거의 대부분 F라는 우리가 약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F코드 진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신과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진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 때문에 F코드를 안 받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 없이도 초진이나 단순 면담, 뭐 이렇게 단순히 검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들은 이런 F 코드 없이도 두세 차례 정도는 면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센터장님의 답변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센터는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도움을 원하는 세종시민 또는 이제 그 가족분들이 모두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전 상담 전에 예약을 통해서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내소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세종시 조치원센터, 세롬동 센터 이렇게 각각 두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자세한 사항은 이제 전화 화면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제 지역의 각 시나 여러 가지 군구에 모두 위치해 있으니까요.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랜선 캠페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을 보신 소감이나 또 다른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010-5188-0199로 유튜브 닉네임 플러스 참여 완료라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24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저도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안 센터 됩니다. 직원은 안 됩니다. 2차 캠페인에 해주신 질문은 내년도 이제 캠페인 때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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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안녕.